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코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주희입니다. 현재 기독교 상담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협력 코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발달센터에서 아동의 인지와 심리를 치료하는 인지심리 상담사로 근무 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떠한 문이 닫혔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문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닫힌 문을 바라보고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이 새로 열린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을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이 닫혔을 때 새롭게 열린 문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장 배경에서 저희가 닫힌 문과 새로운 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은 한참 새로운 문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에게는 늘 좋은 새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성장 배경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10대와 20대 때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라는 물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냈습니다. 10대 때는 말을 잘 듣는 딸이었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해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방황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2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이 실패되고 좌절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 앞에 모든 진로의 문이 닫힌 듯한 마음이 들어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저를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20대의 시간을 보내고 제게 드디어 새로운 그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2017년도에 상담 심리치료 대학원에 입학하여 배움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가 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정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세미나와 워크숍, 그리고 상담 수련을 받으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제 열정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또 한 번의 마음의 위기가 이번엔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곧바로 하고 또 유산을 겪으면서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결혼이 좀 늦었기 때문에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업과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임신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임신이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도 시도하고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2년 동안 일을 쉬고 학업을 쉬고 하면서 제가 희생되고 있다는 희생자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됩니다.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화가 너무 많이 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마음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마음으로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저에게 어, 마음의 위기와 함께 새로운 문이 열리는데요. 바로 마음성장학교 김은미 대표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2023년 제가 한참 마음이 힘들 때 저는 마음성장학교를 만났습니다. 마음성장학교 연구원 과정 1년을 거치면서 저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고 나를 알아봐주고 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배려해주고, 또 저에게 친절한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더 밝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 1년 만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 변하고 성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를 연구원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또 학업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와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어머니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의 삶이 더 충만하게 도울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고, 또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육아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분명히 아이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행복한 육아 코칭 강의를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강의는 아이와 엄마가 모두 행복해지는 육아 코칭 강의입니다. 먼저 욕구 코칭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만족스러운 행동 그리고 어, 좋은 감정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엄마는 어떠한 욕구가 강한지 알아봄으로써 아이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욕구 코칭 강의를 진행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질 코칭 강의에서는 엄마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그런 기질에 맞는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코칭 강의를 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코칭 강의를 할 것인데요.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 만큼 이 말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의식해보고 또 어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음, 스스로 알아봄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을 좀 더 기능적으로 그리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게끔 그런 코칭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나를 이해하고 아이를 이해하여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로 우뚝 서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그림책 심리 코칭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엄마만을 위한 시간, 오롯이 엄마의 성장과 엄마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찾고 또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그림책 심리 코칭을 진행하면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함께 진행해 볼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온전한 그 엄마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엄마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너는 기적이야 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난임으로 이 선물 같고 기적 같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그림책을 보고 어, 이 벅찬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아이를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그 안고 있는 순간부터 한 해 한 해 자라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인지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하루하루, 너와 함께한 한 달 한 달, 너와 함께한 한 해 한 해가 내게 모두 기적이었어. 내가 내 아이라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야. 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이 기적 같은 아이를 선물 받으셨으니까 좀 더 이 아이와 행복한 그 순간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그림책을 소개해 줍니다. 심리학자 도너트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다. 어, 내가 있는 그대로 나로 존재하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한다면 세상의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하고 충분히 좋은 엄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 세 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본질 육아와 부모와 아이 사이,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육아를 해야 하는지, 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는지 잘 소개하고 안내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 육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세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 우울의 이름을 알려줄게 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라도 자신의 감정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 뻥 뚫린 가슴으로 인해 가끔은 외롭고 슬프고 불안해도 된다. 엄마는 늘 엄마다울 수는 없으며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안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도 행복을 배워 나간다. 네, 엄마도 가끔씩은 외롭고 슬프고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고 또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행복을 배워 나간다면 아이도 그 행복을 함께 배워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